7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층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퍼셉트론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인간의 뉴런, 뇌에 있는 뉴런을 흉내낸 게 인공신경만에서 최소 단위, 어,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요. 입력이 여러 개인데 하나의 출력만을 내어주는 거. 요걸 이제 뉴런을 흉내내서 만든 퍼셉트론이 되는 거죠. 네.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 퍼셉트론은 어디에 가장 좋은가 하면 0 또는 1을 출력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입력값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형 분류에 맞아요. 선형 분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로 딱 해서 넌 이쪽, 넌 이쪽 이렇게 분류해 주는 직선으로 분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선형 분류가 됩니다. 비선형 분류는 그럼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건 선형으로 분류가 안 돼요. 이 직선을 어떻게 뽑더라도. 이건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즉 곡선을 가지고서 선형이 아닌 그런 다른 분류기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퍼셉트론은 선형 분류기입니다. 0 또는 1을 딱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비선형 영역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층 퍼셉트론은 근데 좀 달라요.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층 또는 중간에 은닉층,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출력층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값을 출력을 하지만 중간에 은닉층과 입력층, 출력층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퍼셉트론을 구성하면 이런 형태의 분류가 가능하다. 즉,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 비선형 영역 표현도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함수인 계단함수를 이용한다. 퍼셉트론은 계단함수입니다. 예? 그냥 입력값에 따라서 뭐 0, -1 또는 1,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0 또는 1의 값을 그냥 출력을 해요. 이게 계단식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계단함수로죠. 이런 걸 활성화 함수로 하고요. 다층 퍼셉트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함수를 이용합니다. 가중치와 편향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다. 여기 보면 은닉층에 있으면 여기 다 가중치를 가지게 돼 있죠. 기울기라든가 이런 걸 편향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서 이 조절하면서 이 모델을 구성하게 된다. 다 맞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은닉층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은닉층이 존재한다. 이게 다층 퍼셉트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관측값들이 어떤 이론적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 개의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 이런 집단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뭐 우리 성적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성적 데이터. 성적 데이터가 100명의 성적의 데이터가 있는데 뭐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죠. 이게 이런 식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적합도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적합도 검정에는 이 적합도 검정은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잘 따르고 있는가, 지수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특징을 찾아내는, 적합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73번 인포그래픽의 특징 중 잘못된 것은? 인포그래픽은 뭐야? 일종의 포스터처럼 여기에다가 그래픽,
데이터 이런 거에서 어떤 스토리를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통계나 그래픽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구성한다. 맞고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다. 복잡한 데이터는 시각화가 복잡하다. 보는 사람에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한다. 복잡한 데이터라도 단순하게 시각화를 시켜서 전달력을 높게 하는 것이 인포그래픽입니다. 74번. 분류 회기에 사용되는 학습 기법은 무엇인가? 지도학습이죠. 지도학습. 분류하거나 회기할 때 이거는 지도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답을 알려주는 거죠. 트레이닝을 시킬 때, 훈련 데이터를 줄 때 어떤 데이터와 입력값과 출력값을 정답셋을 같이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거. 특히 분류 문제나 회기 문제 할 때는 지도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자, 75번. 다음 중 분석 모형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75번 문제. 다음 중 분석 모형 진단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형태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확도라는 거 있어요. 정확도 여기 있네요. 정확도부터 설명하기 편하겠죠. 전체 중에서 예측값이 실제값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체고요. 전체 중에서 true를 true로 한 거, false를 false로 진단한 거, 정확하게 한 거죠. 그 전체 진단 중에서 그렇게 진단한 것에 대한 것이 정확도입니다. 정밀도는 건 뭐냐면 정밀도는 예측값이 true로 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입니다. 즉 예측값을 true, 포지티브로 한 것 중에서 실제 true 값인 것. 그래서 긍정 중에서 거짓 긍정 한 비율이 아니죠. 전체 예측된 긍정 중에서 진짜 참으로 참 긍정인 비율을 정밀도라고 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75번. 예. 그 다음에 특이도라는 것은 실제는 네거티브 음성인데 이걸 양성으로 잘못 예측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재현율은 뭐냐면은 실제 양성인 대상 중에서 실제와 예측값이 일치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실제 포지티브 중에서 예측을 해서 너 요만큼 포지티브다. 요만큼 맞힌 거예요. 그 비율을 재현율이라고 리콜이라고 합니다. 요 의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